LG U+에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FM옵스를 향한 U+의 첫걸음, 익시솔루션 그리고 바이올렛에 대해서 조규남 전문위원님 발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LG U+의 조규남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FM옵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앞쪽 세션들은 비교적 모델이나 아키텍처 이런 얘기를 했다면 저는 좀 시스템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시스템은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어서 좀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개념하고 LG U+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례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 먼저 드리면 저는 LG U+ AX 기술그룹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저는 주로 프라이빗,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서의 머신러닝, AI를 잘하기 위한 플랫폼입니다. 전 내부에서 흔히 저희 같이 일하는 친구들을 이제 공병대라고도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AI를 막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나가기 위한 기반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프로그래머로서 직업을 가진 지 한 25년 정도 됐고요. 계속해서 이제 프라이빗, 퍼블릭 클라우드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짧게 제 소개 드렸고요. 제가 이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림으로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제가 이제 링크드인에서 예쁜 그림 갖고 왔는데 AI를 만들기 위해서 머신러닝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그림으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아래쪽 두 부분에 있는 머신러닝 엔지니어랑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일을 잘하기 위한 플랫폼들을 저는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있는 그림은 그 두 직군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액티비티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이건 이제 제가 유명한 논문에서 갖고 와서 이제 다시 그린 건데 제가 하고 있는 플랫폼에 대한 전체적인 화면입니다. 그래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인프라 영역부터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리고 중간에 미들웨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커버를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고요. 제 위쪽에 이제 실제로 머신러닝을 잘하기 위한 흔히 알려진 이제 MLOps를 잘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뒤쪽에 있는 설명들이 주로 이제 이런 내용들로 설명이 될 거예요. 그러면 왜 저 앞에 있는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는지를 이해하기 쉽게 조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 FMOPS라는 거를 저희가 알기 위해서는 LLM을 좀 알아야 되고요. 사실 두 단어 되게 비슷한 단어인데 알파고가 나오기 전 두 번째 AI 윈터가 끝나기 직전에 사람들이 논문을 가지고 AI 연구도 하고 아키텍처도 만들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개인의 PC를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서버를 쓰는 경우도 있었고 GPU를 안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알파고도 나오고 굉장히 많은 아키텍처들, 딥러닝이 나오면서부터 사람들이 이제 GPU를 엄청나게 쓰기 시작하고 한 대가 아니고 여러 대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데이터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 개인의 PC, 하나의 서버에서 쓰던 딥러닝, 아키텍처, 머신러닝들이 서버로 오면서 더 이상 사람이 관리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나온 단어가 이제 MLOps고요. 저는 이제 GPU 관련된 일을 2018년부터 했는데 처음에는 MLOps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플랫폼이라는 말을 썼고, 그래서 MLOps가 막 제기되면서 이때는 속도에 사람들이 굉장히 초점을 맞췄어요. GPU를 얼마나 빨리 쓸 거냐,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갖고 올 거냐라는 거에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챗GPT와 함께 GPT 3.0이 나오면서 이제 LLM의 시대가 왔죠. 지금은 사실 LLM을 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LLM의 전문가가 되어 있는 시대잖아요. 이때부터 바뀐 건 뭐냐면 더 이상 AI에 관련된 개발이나 서비스를 AI 전문가들이 만들지 않아요. 기존에 서비스를 개발하시던 분들도 이제 AI를 쓰실 수 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모델을 학습하지 않고 API로 AI를 쓸 수 있는 시대가 왔고, 그게 더 죄송합니다. 권장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MLOps보다는 그걸 어떻게 잘 쓸 것인가라는 거에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 잘 쓰는 걸 넘어서 예전에
서비스 서버들과 어떻게 연관할 건가라는 걸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LLM 옵스, FM 옵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뒤쪽의 설명을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FM 옵스, FM은 뭐냐? 2018년 스탠포드에서 나온 레포트가 FM이란 단어의 시초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 전부터도 많이 썼겠지만, 그래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은 데이터에서 큰 모델을 만들어 놓고 얘를 도메인에 어댑션 시켜서 각 도메인에 특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어제 그 테크 트랙을 들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랑 같이 일하시는 김기현 연구위원님께서 어떻게 도메인에 특화된 모델을 만들 것인가 라는 것도 말씀을 해주셨고, 이런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FMOPS라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모델 LLM을 잘 만드는 예전에 MLOPS랑 똑같은 얘기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어느 정도 맞고요. 그래서 이게 기술 용어라기보다는 뭔가 마케팅 용어나 아니면 테크니컬한 세일즈 용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LLM으로 오면서부터 엄청난 GPU를 써야 되고 엄청난 데이터를 써야 되니까 그걸 잘 다루는 기술이 LLMOPS고 FMOPS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디에서는 FMOPS라는 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모델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얼마나 잘하고 그걸 잘 관리하느냐라는 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뭐 주제를 보시고 오셨으니까 FMOPS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제가 질문을 드릴 건 아니고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쪽에 이제 제가 정의를 하겠지만 여러분들 나름의 생각이 있을 거고 사실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FMOPS라고 하는 건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앱 또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전체 방법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시스템이라기보다는 방법론 아니면 그 시스템 설계 파이프라인 전체를 아우르는 기업의 역량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앞쪽에 LLM 에라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사실 1단계는 개인이 하던 거니까 큰 이슈는 없지만 2단계, 3단계로 오면서 나온 그 모든 시스템들, 거기서 나온 노하우들, 거기서 나왔던 트라이 앤 에러에서 받은 레슨런들이 들어가 있는 게 FMOPS고요. 사실 사람들은 이름을 붙이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FMOPS라는 것도 조금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그건 너무 두리뭉실한 거예요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디파인을 나름대로 했고, 이 디파인은 뭐 흩어져 있는 되게 여러 가지 FMOPS에 대한 정의를 조금 종합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부터 서비스를 만드는 모든 단계를 시스템화하고 자동화하는 걸 FMOPS라고 정의를 해봤습니다. 가장 첫 단계에는 당연히 데이터 옵스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단계는 MLOps. 사실 FMOPS의 가장 기본이 된다고도 볼 수 있는 MLOps. 그 다음에 좀 요즘 유행하고 있는 RAG, 프롬프팅. 그리고 이제 뒤쪽에 소개시켜드릴 익시솔루션에서 나오는 액션이라고 하는 리액트라는 새로운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LLM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 하는 역량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것들을 어떻게 서비스화를 잘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사실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뭐 모델 잘 만들어서 내가 프롬프트 날려서 답이 잘 오면 그게 과연 무슨 쓸모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대부분 하실 거잖아요. 챗GPT 많이 쓰죠. 클로드도 많이 쓰실 겁니다. 그게 LLM일까요? 서비스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LLM이라고 생각하고 쓰지만 사실은 서비스고요. 챗GPT 관련된 논문을 보면 뒤쪽에 컨트리뷰트의 대부분들이 서비스 개발자나 시스템 개발자입니다. 네. 그러면 U+는 FMOPS를 어떻게 잘 하고 있는가를 고민을 해봤어요. 뭐 완성이 됐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U+는 앞에서 말씀드린 전 단계를 직접 만든 시스템들, 뭐 당연히 오픈 소스도 있고 클라우드의 매니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사용해서 데이터 레이크, MLOps 시스템인 바이올렛, 그리고 LLM이나 저희가 만든 익시 모델들을 서비스화할 수 있는 익시 솔루션 세 가지의 시스템으로 어느 정도 틀을 갖추고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새 시스템 모두 실제로 동작하고 있고 저희 U+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모델들은 바이올렛 위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앞에 조금
복잡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2015년 구글 논문 중에 되게 유명한 논문이 있어요. 가운데 이제 머신러닝 그림이 있고 주변에 막 스토리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실제로 ML 엔지니어들이 해야 하는 부가적인 업무들에 대한 그림을 논문으로 낸 게 있거든요.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 논문의 핵심은 머신러닝을 만드는 코드나 아키텍처보다도 주변의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그 그림을 보고 동의를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그 시스템에서 일을 했잖아요. 그 중요도에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중요해졌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GPU 쇼티지가 있었습니다. 엄청 돈을 수십억을 주고 GPU를 사고 싶어도 살 수 없었어요. 그리고 몇 해 전에는 RTX가 사실 비슷한 일이 있었죠. 그러면서 시스템에 대한 관심들이 좀 높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LLM, FM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데이터를 다 갖고 있는 기업은 사실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은 더더욱 없을 거고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모으는 데 시간도 걸릴 거고, 그럼 그걸 다 모을 수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GPT는 어떻게 모았을까요? 인터넷에 있는 걸 많이 모았죠. 그러면 데이터를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것을 갖고 와야 됩니다. 그 갖고 온다라는 거는 거의 실시간으로 갖고 올 수는 없겠지만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되고, 또는 흩어져 있는 데이터 소스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많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뭐 데이터 버추얼라이제이션도 있고, 데이터 메시, 데이터 패블릭이라는 기술들도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되고, 갖고 오고 그 데이터들을 마치 하나의 데이터처럼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학습을 하는데 내가 데이터를 여기서 가져오고 저기서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AI 아키텍처들이 그런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데이터 소스처럼 쓸 수 있게 유니파이드 해주는 레이어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전에 전처리, 인베딩 등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돼야 됩니다. 실시간으로 돼야 하는 이유는 사실 명확합니다. LLM, FM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도 없이 많은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데이터 라벨링도 바뀌고 데이터 소스도 바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다 전처리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뭐 데이터 레이크도 내부에서 쓰고 있지만 1배치, 2배치를 쓰고 있는데 하루 기다려서 모델을 학습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전처리돼야 되는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어야 돼요. 뭐 사실 U+도 아직 이 전체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이 전체 시스템을 갖고 있는 선진사들도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위한 클라우드 솔루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솔루션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솔루션들이 많이 있고, 그런 솔루션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려운 얘기를 하자면 GPU가 엄청나게 많이 쓰여요. 뭐 저희가 GPU를 몇 개 갖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는 이제 여러 회사에서 GPU 뭐 3,000개, 4,000개까지 같이 돌려봤습니다. 그러면 그 GPU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회수해야 되는지에 대한 스케줄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들은 뒤쪽에 저희 바이올렛으로 만든 성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스케줄링도 중요하고요. 한 대 서버로 학습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대의 서버를 묶는 건 당연하고, 그 서버마다 알맞은 데이터를 적절하게 피딩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데이터를 빨리 갖다 주는 거에 문제가 아니라 큰 데이터를 쪼개서 가장 적합한 서버에 미리 갖다 주는 것들도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도 엄청나게 빨라져야 됩니다. V100 이후 H100으로 오면서 사실 가장 큰 버틀렉은 이제 더 이상 GPU가 아니에요. 스토리지와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멜라녹스라고 하는 인피니밴드 회사를 인수한 이유는 사실 그런 맥락이고, 굉장히 좀 기형적인 구조로 거의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흘러갈 수 있도록 네트워크도 만들어져 있고요. 이거는 뭐 개별 기업들이 만들기 쉽지 않겠죠.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라든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회사들이 제공하는 하드웨어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분산 처리, 병렬 처리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사실 뭐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이미 학습 코드 자체에 병렬 처리가 다 되어 있어서 저희는 그거에 맞는 시스템을 잘 구성을 해주면 돼요. 근데 이렇게 막 GPU를 막 쓰다 보면 GPU는 열도 엄청 많이 나고, 실제로 저희도 H100을 지금 IDC에 넣으면서 전력하고 이제 공조 때문에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NPU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NPU들을 또 쓰기가 쉽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하는
여러 가지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FMOPS는 사실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미 기반에 깔려 있고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잘 인지 못하실 수 있겠지만 뭐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플랫폼은 크게 바이올렛하고 익시 솔루션인데요. 바이올렛은 그냥 MLOps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조금 더 몇 가지 더 기능들이 있습니다. 바이올렛은 MLOps의 기능은 당연히 충실하게 잘 하고 있고, GPU의 관리, 모니터링, 그 다음에 전체적인 AI 학습 파이프라이닝을 잘 갖춰주는 가장 아랫단의 MLOps 기능을 충실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실제로 쓰려면 API화를 시켜야 되고, 그 만들어진 API는 대규모 트래픽에도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AI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AI에 굉장히 뾰족하게 지식이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물론 아니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계세요. 그래서 바이올렛은 처음 설계할 때부터 모델을 학습하면 학습된 모델이 API로 만들어지고, 그게 대규모 트래픽에도 대응할 수 있는 형태로 자동화로 만들어지는 형태를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API가 만들어지고 모델이 준비가 되면 실제로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예전에 이제 지금은 저희가 CTO로 합쳐졌지만, 예전 조직에서는 굉장히 적은 수의 개발자들이 서비스를 개발해야 돼서 서비스도 빠르게 쉽게 만들 수 있는 서비스 옵스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올렛은 모델을 학습을 하고 GPU를 잘 관리하는 MLOps부터 서비스를 쉽게 만드는 서비스 옵스 레이어까지 되어 있고요. 구조를 보시면 제일 아랫단은 역시 GPU가 있습니다. GPU에 대한 관리이고, 사실 이것 때문에 오늘 저희 팀 같이 일하는 팀원들도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그 위에 여태까지 말씀드린 그런 기능들을 해주는 저희의 그 플랫폼 레이어들이 MSA 아키텍처로 전부 엮여 있고요. 거기서 만들어진 모델, API, 또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뭐 당연히 데이터베이스도 필요하고 네이밍 서비스도 필요하고 ES 같은 서치 서비스도 필요합니다. 그런 서비스들은 저희 미리 만들어서 서비스 개발자들한테 제공을 해드려요. 이거 이제 계속 좀 업데이트가 될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는 합쳐서 이제 컴포저블 레이어라고 합니다. 조립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시스템들을 잘 쓰기 위해서는 뭐 툴도 필요하지만, 이제 바이올렛은 로그인하면 거기에서 개발 툴까지 같이 제공을 해드립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주피터 노트북, 그다음에 텐서보드까지 한꺼번에 제공을 해드리고요. 당연히 SSH 접속은 가능합니다.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컴포넌트들을 묶어서 서비스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뒤쪽에 설명드릴 익시 솔루션은 바이올렛의 서비스 옵스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고 빠르고 쉽습니다. 단 그 모든 어려움들은 사실은 바이올렛이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어려움의 양은 똑같지만 누가 갖고 가느냐인 거고, 전체적인 시스템의 개발 속도에서 보면 잘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책임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게 작년도 자료긴 하지만 한 6개월 정도 계속 운영을 하면서 데이터를 뽑았어요. 실제로 보면 학습 환경에서 GPU를 얼만큼 잘 사용하는지에 대한, 영어로는 allocation, 그다음에 한국말로는 GPU 점유율이라고 하는데, GPU 점유율이 17.6% 포인트가 향상이 됐습니다. 20%를 더 쓸 수 있다라는 건 기존에 GPU가 10개가 있었다면 2개를 더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거기에서 모델 학습한 학습 건수는 1.8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GPU도 더 쓸 수 있게 됐고, 전체적인 파이프도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학습하는 숫자들도 늘어났고요. 이 전체적인 수치는 GPU를 더 투입한 게 아니고 예전 GPU 그대로를 플랫폼을 얹어서 운영하고 얻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GPU도 더 잘 쓸 수 있고, 모델도 학습을 많이 하면 실제 서비스도 잘 만들어지나를 이제 세 번째에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작년에 IPTV의 검색을 이제 U+ 내부의 기술력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거기에도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고, 그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조금 귀찮으시겠지만 실제로 개발하는 시간을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비스 개발 시간이 30% 정도 단축이 됐고요. 그래프를 보시면 중간에 툭 튀어나와 있는 애들이 몇 개 있어요. 저거는
시스템이라기보단 사람이 좀 많이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델을 재학습하고 서비스를 만들고 디버깅하는 부분들입니다. 그걸 제외하면 사실 잘 안 보이죠. 빨간색을 대부분 보면 하루 이틀입니다. 하루 이틀 걸리던 게 1시간, 2시간 안에 마무리가 됐어요. 이거는 그 전에 사람들이 굳이 할 필요가 없었던 걸 하고 있던 걸 시스템이 대신해 준 거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서비스를 빨리 만들 수 있게 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이올렛 위에서 만들어진 서비스는 대규모 트래픽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 없고 폴트 톨러런스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플랫폼이 책임을 지고 있고 실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제로 운영하는 거에 대한 그래프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그 오른쪽에 있는 건 실제 사용자분들의 편의성인 겁니다. 물론 이제 부정적인 피드백들도 많이 있어요. 뭐 자유도도 낮아졌겠죠.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말씀드린 이런 시스템들은 저희가 그냥 막 그때그때마다 필요해서 만든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퀄리티 어트리뷰트를 근간으로 한 시스템 설계를 기본 원칙으로 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그 MSA 아키텍처의 SaaS를 개발하기 위한 이론인 12팩터 앱의 그 원칙을 근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 중에 하나인 백킹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가 그 부가적인 DB라든가 뭐 IAM 같은 걸 쓸 때 그때그때마다 구현하거나 어떤 서비스에 바인딩되는 게 아니라 계속 바꿔치기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고요. 저희의 아까 그 구조도에서 보신 컴포저블 레이어에 있는 항목들이 다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져서 실제 IP나 이름과 상관없이 서비스의 이름만으로 접근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MLOps인 바이올렛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제 익시 솔루션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익시 솔루션을 직접 개발하는 팀과 같이 일하지는 않고요. 저희 옆에서 그 다른 팀에서 하시는 거고 이제 바이올렛 위에서 개발이 되긴 했습니다.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릴게요. 익시 솔루션은 아까 말씀드린 그 LLM 시대에서 3단계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이제 API를 가져다 쓰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AI를 잘 모르시는 분도 이제는 챗봇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만들어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주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발자를 위한 익시 API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개발자들을 위한 익시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익시 스튜디오는 몇 가지 설정과 내가 원하는 레그에서 서치할 문서를 넣어주거나 DB를 지정해주면 그 안에서 그라운딩을 시켜서 레그를 실행해주는 플랫폼입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제일 아래쪽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와 바이올렛이 있고요. 그 위에 이제 U+에서 만든 익시 엔진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뒤쪽에 설명들이 익시 액션과 익시 레그가 있고요. 그 위에 뭐 그라운딩을 위한 세이프티 레이어에서 두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사실 레그 얘기는 오늘 이 세션 말고도 되게 많은 곳에서 많이 다루셨을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시스템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익시 레그에 대해서는 잘 알지는 못해요. 근데 하지만 어쨌든 이게 필요한 컴포넌트가 저희가 들어가 있고, 그래도 한번 쉽게 말씀을 드리면 비개발, 근데 요즘은 이 단어를 또 싫어하시더라고요. 개발자가 아니신 분들이 서비스나 챗봇을 만들고 싶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그 설치하시는 설치 기사분들을 위해서 매뉴얼을 일일이 찾게 하는 게 아니고 챗봇 기반으로 만들고 싶어라고 하면 그 매뉴얼들을 다 검색 범위로 지정을 하고 어떤 LLM을 쓸지를 설정을 해주면 실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왼쪽 그림에 표현된 거고요. 이제 뭐 PDF, PPT, 워드, 뭐 제가 옛날에 한때 이제 워드 프로세서 관련된 일을 조금 했는데 PDF가 굉장히 까다로운 포맷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PDF에 있는 자료 복사 붙여넣기 해보신 분 아실 거예요. 그게 항상 예쁘게 들어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끊어지기도 하고 붓기도 하고 가끔 막 이상한 도대체 어디서 온지 모르는 텍스트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사람은 특히 동양권의 문화는 문서를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 아래로 읽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서를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순서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이너리는 그렇게 저장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레그를 위해서는 그렇게 파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파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파서에 대한 연구도
저희 U+ 내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뭐 AI 파서라고 합니다. 또 그 데이터들을 어디에 잘라서 어떻게 인베딩을 시켜야 될지에 대한 뭐 청킹에 대한 부분도 역시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익시 액션인데요. 이건 조금 낯서실 수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리즈닝 폴리시라고 하는 리액트라는 소타 기술을 사용을 했고, 이건 뭐냐면 LLM 뭐 여러분 챗GPT 쓰시잖아요. 플러그인도 쓰시지만 챗GPT 쓰시면 저기 있는 예로 이번 주말에 일정이 없으면 제주도 가까운 공항에서 출발하는 제주도행 비행기를 예약해줘라고 하면 LLM이 롤플레잉은 할 수 있겠죠. 예약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일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익시 액션은 그걸 실제로 가능케 해주는 겁니다. 이제 리액트라고 하는 기술을 사용을 해서 저 문장을 파싱을 해서 이게 토크나이즈를 해서 여기에 실제로 어떤 액션들이 연속해서 이루어지면 실제로 예약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리액트라는 기술이 해줍니다. 근데 이제 리액트는 요구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실제로 본인이 써야 할 API를 알려줘야 돼요. 뭐 요 예문에서 보시면 이번 주말을 하려면 오늘이 언제인지 알겠죠. 그죠? 스케줄을 알려면 스케줄을 찾아야 돼요. 그다음에 예약을 하려면 예약 API들이 있습니다. 그 API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피딩을 해줍니다. 그게 액션이에요. 그 액션을 넣어주면 토크나이즈를 통해서 리액트가 이 API를 호출해서 이 답을 나한테 줘라는 것을 순차적으로 잘라서 알려줍니다. 그런 것들을 워크플로우로 만들어서 실행을 해줘야 돼요. LLM 해주진 않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만들어준 엔진이 맨 아래에 있는 워크플로우입니다. 그래서 액션, 리즈닝 폴리시인 리액트, 워크플로우로 엮어서 실제로 저 액션을 만들어서 실행할 수 있게 익시 솔루션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아직은 API를 계속 좀 추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6월 28일부터 저희 U+ 내에서 되게 여러 서비스에 적용을 해서 실제로 쓰고 있습니다. 익시오는 이제 앞으로 출시될 콜 에이전트이고요. 거기에도 사용이 될 거고, 뭐 개인정보 자무 챗봇, 그다음에 외국어 번역 서비스, 이것들은 익시 솔루션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예입니다. AI 카피라이터는 익시 엔진들이 제공하는 API를 가지고 실제 서비스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UI가 조금 다른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홈매니저들이 사용하는 매뉴얼을 LLM 기반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한다거나, 실제 네트워크 작업자들 쓰시는 매뉴얼들을 이제 이게 PPT나 PDF 형태로 되어 있는 거를 질문 위주로 해서 제공해 주는 거, 그리고 영업상품 안내서들에 대한 영업비서들을 만들어서 실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좀 랩업을 드리면, FMOPS라고 하는 건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실제 서비스까지 갈 수 있는 데이터 수집부터 서비스까지 만드는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메커니즘일 수도 있고요, 정책일 수도 있고 프로세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U+가 지금 뭐 다 완벽히 잘하고 있다라고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아직도 더 많은 길을 가야 되고, 그 길을 위해서 데이터 레이크, 바이올렛, 익시솔루션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에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실증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저 내부의 디테일들은 뭐 다른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 들으신 여러분은 FMOPS라고 하는 건 이런 개념이고 U+는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는 거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가신다면 오늘 제 발표는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지루할 수 있는 발표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